신화란 무엇인가? 뻔한 옛날 이야기 노. 인간과 세상을 담은 거대한 그릇. 여러분, 안녕하세요. 깔리메라.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푹 빠져 읽었던 베스트셀러.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고 영웅들이 괴물을 무찌르는 이야기. 그런데 혹시 다 커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바람둥이 신의 말도 안 되는 괴물들에 이거 다 옛날 사람들이 심심해서 지어낸 판타지 소설 아니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철학, 그리고 과학을 몽땅 담아놓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화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신은 왜 우리와 똑같이 생겼을까? 작가님, 이집트 벽화를 보면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나 제칼 머리의 아누비스처럼 동물 형상을 한 신들이 많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황소 같은 동물신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리스 신들은 왜 하나같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가 가장 교류를 많이 했던 이집트는 고양이 형상의 바스트,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 등 동물 신들이 지배적이었고, 블레셋, 지방도 강력한 동물 형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신들이 완벽하게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신들은 인간처럼 밥도 먹고, 질투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심지어 인간과 사랑을 나눠 자녀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때로는 모호해지기도 하죠.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존재도 있나요? 빙고. 바로 그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는 영웅들입니다. 인간 중에서 매우 뛰어난 존재가 영웅이 되고, 영웅 중에서 완벽한 존재는 아예 신으로 레벨업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는 신인 제우스와 인간 어머니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었어요. 인간이면서도 신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신적인 존재가 되어 올림포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 인간과 신의 경계를 오가며 영웅적인 삶에 대한 꿈을 꾸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신화는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지도책이다. 오, 그렇군요. 그럼 신화에 나오는 배경들도 다 진짜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처럼 상상의 공간인가요? 호그와트와는 다릅니다. 그리스 신화는 단순히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12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모든 그리스인들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팩트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다가 제우스에게 괘씸죄로 찍혀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가 쇠사슬에 묶여있던 절벽이 어디일까요? 글쎄요. 그리스 어딘가에 있는 험한 산 아닌가요? 땡, 놀랍게도 그곳은 그리스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흑해 끝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카즈베기 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리스인들이 벌써 그 옛날에 코카서스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지리적, 역사적 증거를 신화 속에 담아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제우스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 궁금해서 세상 양쪽 끝에서 독수리 2마리를 슉 날려보냅니다. 그 2마리가 하늘에서 딱 만난 곳이 바로 신탁의 도시 델피였어요. 그래서 델피를 세상의 중심, 즉 배꼽이라고 생각해서 옴팔로스라는 돌을 세웠죠.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세계관의 한가운데에 정말 델피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는 실제 역사를 반영하며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철학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대한 일기장과 같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된 제우스. 신화는 설명의 도구. 듣다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고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번개가 치거나 신기한 동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연 현상도 신화로 풀었나요? 완벽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우주의 기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 답변이자 설명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공작새 꼬리 보신 적 있죠? 수많은 눈알 모양 무늬가 화려하게 박혀 있잖아요. 고대인들은 궁금했어요. 수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 공작새 꼬리만 저렇게 생겼을까?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기가 막힌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오,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냈나요? 제우스가 또 사고 쳤나요? 역시 제우스가 빠질 수 없죠. 어느 날 제우스가 강의 신딸인 아름다운 이오에게 반해서 몰래 데이트를 합니다. 아내 헤라에게 들킬까봐 대지에 구름을 잔뜩 덮어놨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헤라가 구름을 뚫고 급습하자 제우스는 깜짝 놀라 이오를 냅다 암소로 변신시켜버립니다. 눈치 빠른 헤라는 그 암소를 빼앗아서 눈이 무려 100개나 달린 괴물 아르고스에게 24시간 철통 감시를 맡깁니다. 100개의 CCTV가 돌아가니 이오가 도망칠 수가 없어서 제우스에게 SOS를 보냅니다. 제우스의 요청을 받은 재간둥이 헤르메스가 피리를 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모두 잠재운 뒤 눈을 베어버리고 이오를 구출합니다. 헉, 100개의 눈이 다 잘렸다고요? 그럼 공작새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100개의 눈을 가진 감시병 아르고스를 잃은 헤라가 너무 슬퍼하면서 그 잘린 눈들을 모아 자신이 끔찍이 아끼던 공작새의 꼬리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새 꼬리에 눈알 무늬가 생겼다는 엄청난 스토리텔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물의 무늬를 인간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기막힌 대안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낸 것이죠. 와, 암소로 변한 이오는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화가 난 헤라가 쇠파리를 보내 쏘아대자 이오는 미친 듯이 도망치다 결국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뛰어든 서쪽 바다를 이오의 이름을 따서 이오니아해라고 불렀고요.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 아나톨리아 지역을 헤엄쳤는데 그 지역 명칭도 이오니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야 사람으로 돌아왔죠. 이 동선도 모두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했던 루트를 지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자금이 쏟아지는 강. 마이더스의 손. 그럼 지리적인 현상도 신화로 다 설명을 한 거네요.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도 혹시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한다는 부와 탐욕의 상징, 미다스 왕 이야기. 이 신화에도 놀라운 지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술에 취해 길을 잃은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자 미다스는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잡아도 금, 물을 마시려 해도 금, 심지어 애지중지하던 딸을 안아주려다 딸마저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진짜 끔찍한 저주네요. 풀 방법은 없었나요? 미다스가 제발 능력을 없애달라고 빌자 디오니소스는 파크톨로스 강에 가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미다스가 강물에 손을 씻자 마침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이 씻겨 내려갔죠. 그런데 이 파크톨로스 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르데스 근처에 실제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다른 강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사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강에서는 돌멩이만 나오는데 유독 파크톨로스 강에서만 금가루가 쏟아져 나올까? 지질학적 지식이 없던 시대에
옛날에 미다스 왕이 황금으로 변하는 저주를 풀려고 저 강에 손을 씻었기 때문이야. 라고 완벽한 서사를 부여한 것입니다. 신화는 정말 과학시대 이전,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최고의 대안이자 설명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리스 신화는 그냥 킬링타임용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들이 완벽히 우리 인간을 닮은 이유부터 세상의 중심에서 독수리가 만난 델피, 공작새의 꼬리 무늬와 황금이 흐르는 강까지 고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가장 인간적이고 수긍이 가는 방식으로 풀어낸 거대한 세상과 인간을 담은 그릇이 바로 신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길을 가다 화려한 새를 보거나 하늘의 별을 볼 때 저거 제우스가 사고 친 흔적 아닐까 하고 한번 기발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훌륭한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뼈 때리는 그리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깔리메라.